안녕하세요. 컨텐츠 커멘터리의 시크입니다. 오늘은 저희 첫 게스트가 출연했는데요. 일명 MBTI 인력자라고 하죠. MBTI 지읒 문가 하다필름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저는 MBTI 상황극도 만들고 패션 영상도 만들고 여행 콘텐츠도 만드는 하나라고 불러주세요. 컨텐츠 커멘터리 보셨나요? 그게 뭐죠? 소소하지만 저희 채널에서 하고 있는 강식님 목광 인형처럼 누워있는 거 봤어요. 이런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너무 불편해 보인다. 네. 누빵인데 제가 편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불편하긴 했어요. 그 탑뷰를 무조건 찍고 싶어가지고 네. 누워서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엎드리는 것도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편하게 우리 시청자들과 소통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컨셉 자체도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네. 구도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컨텐츠와 본인 실제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콘텐츠와 본인 실제가 콘텐츠는 제 자아를 다 뺐어요. 제가 대본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실제 성격에 100% 미치지 못하죠. 좀 방어적으로 맨날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뭔가 제 성격을 좀 드러내고 보자 요즘에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도 찍고 좀 더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네요. 그게 먹힌다라기보다는 콘텐츠적으로도 사람들이 이 인물에 대해 애정을 느끼려면 진짜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사실 저는 대부분 뭐 튜토리얼 같은 것도 올리고 콘텐츠에 말하는 것도 올리지만 정보성이다 보니까 저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원래 혼자 하다가 게스트를 처음으로 나오시잖아요. 내가 편한 사람? 아니면 이런 게스트가 있으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맞아요.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내려놓으세요. 개소리 많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MBTI에 대해서 좀 파보려고 해요. 요새 너무 유행이잖아요. MBTI. 요새는 아니지만 한물 같다고 여기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인 심리 테스트. 맞아. 이게 하나의 그냥 짧게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왜 그렇게 유행했을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 MBTI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테스트 같은 걸 찾다가 그런 밈 같은 게 돌았어요. 그때 ENFP는 진짜 막 비타민이다 뭐 그런 것도 있죠. ISTJ인가? 뭐가 뭐 완전 사이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양한 심리 테스트가 있었고 MBTI에서는 혈액형이 있었죠. 혈액형으로 내가 사람을 네 가지를 분류를 했어요. A, B, O, A, B. 근데 다양한 심리 테스트가 있잖아요.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TCI도 있고 왜 사람들이 유독 혈액형이랑 MBTI에 열광을 할까? 다른 거는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MBTI는 16가지로 또 사람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심리 테스트보다는 팀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맞네. 사람들이 문제가 그런 거에 조금 더 열광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약간 뭐 소개팅 나가거나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우리 공통점 찾으려고 하잖아요. 뭐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어디 사는지부터 이제 나이가 어떤 아니 뭐 같은 지역에 산다 이러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처음이. 그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인프피인데 다른 사람도 인프피래. 그럼 성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겠네?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오. 저는 원래 인프피였는데 전 인팁 반반 나옵니다. 최근에 또 테스트 하셨죠? 최근에 돈을 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INTP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INTP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서 일을 하는 환경이 더 많아지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러면서 T 성향이 좀 더 강해지는 것뿐 MBTI는 제가 이제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봤었는데 환경에 만들어진 성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기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환경, 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이라 가지고 솔직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바뀌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90% 막 이러신 거예요? 아이가 거의 80이에요. 80? 그럼 막 사람들 많은 곳 가면 좀 힘들고 불편하고 솔직히 좀 이러면서. 힘들어요. 행사 같은 데 초대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면 좀 약간 기빨리는 느낌? 다들 집 가고 싶다 다 이런 얘기해요. 다 이제 크리에이터분들 중에 아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집 가고 싶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이 그렇죠. 사회성이 좀 필요하니까 합숙돼서 또 해야죠. 저는 성향이 다르게 I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ENFJ거든요. 네. 제가 E가 51%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있는 집단에 가면 약간 이 성향이 좀 더 강해져서 제가 먼저 말 거는 거가 많긴 하고 이 성향이 한두 명 있다. 좀 그래도 몇 명 더 있다. E가 다수인 상황에 가면 약간 I 성향이 드러나서 상대적인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 MBTI 말고 또 하나 더 테스트 받으셨죠? 이번 TCI라는 걸 했는데 그게 성격 기질 검사래요. 태어난 성향,
지금 성격을 더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TCI라는 검사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다고 하더라고요. MBTI는 뭔가 이제 16가지를 나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 TCI 무료 테스트 같은 거 보면은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를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그 TCI도 그걸 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저 특징이 확신하지 않으면 저는 1이나 5를 체크하지 않거든요. 2나 4 약간 이런 걸 체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성향도 이렇게 나왔어요. 일부러 2, 3, 4로 하는 이유가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우리 무조건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확신인 거죠. 난 맞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확신이 생기면 1로 가고 5로 가고 하는데. 근데 저는 평소에 엄청난 그렇게 큰 확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언한다 해야 되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상황 따라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다 보니까 뭔가 지금 상황보다는 미래에 바뀔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여지를 좀 두는 편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닫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스스로. 그냥 내가 변화할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 좀 열어둔다. 당신님 어떤가요? 저는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긴 해요. 내가 순간에 지금 내가 사람들 너무 좋아한다. 그럼 저는 5 설정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진짜 만나기 싫다 이러면 1 설정하고 약간 극단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드는 것들은 제 성격에 관한 것들에 1과 5를 주긴 하고 근데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2, 3, 4 중앙 부분을 좀 주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회식에서 ENFP 5명과 밥 먹기 vs ISTJ 5명과 회의하기. 하나는 놀고 하나는 일하는 거. 저는 조금 더 건설적인 T랑 회의 하나씩. 저도 이제 옛날에는 뭔가 어떤 걱정을 얘기했을 때 무조건적인 공감을 원했거든요. 근데 저 성향이 점점 이 T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ISTJ 분들이랑 회의를 하는 게 진짜 후달릴 것 같긴 해요. 이게 NF랑 ST랑 만나면 조금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만약 같이 논다라고 치면은 MVP랑 노는 게 훨씬 좋아. 같이 노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는 회의하는 거, 하나는 노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걸 포커스를 두냐에 대해 차이인 것 같아. 그럼 솔직히 나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긴 해. MVP랑 노는 게. 살짝 기가 빨려도. 근데 또 MVP 4명 있잖아요. 본인들끼리 또 부빨려. 본인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재밌는 게 많아요. 이번엔 애인 관련된 건데 감정 표현 1도 안 하는 ISTJ 애인 vs 감정 기복 롤러코스터 INFP 애인. 저 전자. 무조건 전자. 감정 표현 1도 안 하네? 무조건 전자. 잘 로봇이다. 진짜? 나 로봇이다. 내가 막 사랑해 하는데 나도 사랑해도 안 하고 응 알았어 하고 끊어.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다른 표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INFP로서 그게 표현 방식에 이해가 돼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과는 좀 만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감정의 동요가 심한데 같이 감정의 동요가 심하면은 맨날 이제 위태위태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방이 돌이면은 그래도 돌이랑 좀 더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의외다. 보통 F 성향인 분들은 감정에 대해서 바라잖아요. 표현해주기를. 상대방의 감정 동요가 되면은 저도 감정이 동요가 되고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는 게 좋기도 한데 힘들 때도 있더라고. 보완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있는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걸 해줘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계속 그게 지속되다 보면 나까지 우울해지는 경우. 얘가 아니었으면 괜찮은 상태인데 얘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지니까 이제 내 삶까지도 영향을 받는. 저도 그래서 전자. 차라리 같이 돌이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이유도 안 말해주는 INTP 애인 vs 이유만 3시간 설명하는 INFJ 애인.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유를 막 구구절절 6시간 동안 혼자만 안 들어줘. 틈을 안 줘. 나는 너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너가 아이라서 집에 있는 게 너무 싫고 너가 표현 안 해줘서 너무 싫고. 대신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지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은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이유를 모르는 것보다는 이유를 알고 헤어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유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내가 다 잘못이래. 뭐 100가지가 잘못이래. 100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요? 밖에서 들어보고 걸을 건 거르고 비판을 하면 되니까. 대신에 그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던가 그게 궁금하긴 해. 난 진짜. 근데 반박할 시간이 없어. 반박하고 싶은데 못 참아. 참아야 돼? 참아야지. 듣기만? 어떡하겠어. 저도 근데 이유를 아는 게 왜냐하면 이거 헤어졌는데 이유를 모르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이게 상상이 제일 무섭다고. 얘가 뭐가 마음에 안 들지? 내가 좀만 더 달라졌으면
얘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헤어지자고 할 이유를 알면 내가 그걸 나아지기 위해 노력이라도 할 텐데 노력을 해서 뭐 다시 잡던 새로운 사람이 되던 할 텐데 이유를 아예 모르면 그냥 계속 상상을 하는 거지. 내가 뭐가 잘못인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다시 만날 수 있지? 그냥 변심인가? 변심이면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밸런스 게임은 이 정도만 MBTI가 실제로 믿어도 되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MBTI가 신앙화되고 아, 맹신. 네, 맹신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TI는 맹신하면 안 되죠. 모든 성격에 대해서 사실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 MBTI는 과학이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맹신을 해버리면 그 사람 단정 짓는 거잖아요. 너 ENFJ야. 넌 이렇게 행동해. 사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진짜 사람이 16가지 나눠지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사실 낙인 효과고 이 사람이 무조건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단정 짓는 거니까. 맞아, 단정 지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개팅 나갈 때 나는 뭐 이 사람 MBTI 물어보고 이 사람이 T면 난 절대 안 나가.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T라 해가지고 F 성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F 성향이 많다 해가지고 T 성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또 만약에 ENFJ로 하잖아요. ENFJ의 특징들이 있는 그 특징들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참고하기는 그래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스스로 내가 F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성을 느끼는구나. I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을 못 걸구나 라는 자기 이해에 대한 도구 정도 맞아요.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MBTI는 영화로 보면 장르 같은 것이라고.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장르를 대충 알면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이 영화를 봐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일단 장르를 먼저 고르잖아요. 맞아요. 액션, 코미디, 스릴러 뭐 올지. 사실 뭐 라라랜드도 멜로라고 하고 노트북도 멜로라고 하는데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니까. 아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비유입니다. 1부 주제 네. 요즘 다 MBTI 얘기하더라. 컨텐츠로서의 MBTI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MBTI를 가지고 콘텐츠를 이제 만들잖아요. 보통 저는 MBTI에 있는 캐릭터로 가지고 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만들거나 옛날에는 특징들로 이제 얘기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 다 MBTI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명은 누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키워드, 대중적인 키워드를 딱 쓰기 좋은 키워드긴 했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MBTI를 시작하게 된 거. 네, 맞아요. 네, 확실히. 이게 뭔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기에 확시보다는 제가 대중적인 키워드를 뭔가 좀 넣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뭔가 좀 만들고 싶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호연이의 20대 하루 뭐 이런 것보다는 인프피의 현실적인 24시간 뭐 이런 게 좀 더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다른 걸로 바꾼 거죠. 키워드를.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왔던 게 인프피였고. 그쵸. 사람들이 호연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호연이를 그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INFP? 그럼 나도 INFP면 한번 봐볼까?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만들었던 것 중에 이제 MFP랑 인티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둘은 왜 그렇게 나왔게 된 거냐면은 궁금했어요. 그 두 개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거를 좀 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최고의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인터넷에서 표 같은 거 막 하나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나오잖아요. 최고의 궁합 같은 거 나오는데 뭐 인프피는 NT제랑 잘 먹고 뭐 NFP는 인티제랑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해봤고 또 드라마를 많이 찾아봤어요. K-드라마. 보통 남주랑 여주가 남주는 굉장히 이제 재벌가에다가 시크하고 막 츤데레 기질이 있고 막 여주 같은 경우에는 막 발랄하고 꽃밭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상생이 되게 좋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거의 다 MBTI가 MFP나 인티제 약간 이런 쪽이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드라마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들의 좀 캐릭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와, 그런 것까지 다 공유를 하셨네요. 이거 하다 보다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챙겨줄 때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나 봐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처음에 MBTI 컨텐츠 터진 거예요? 원래는 패션 영상 같은 걸 하다가 뭔가 이제 유튜브 쇼츠가 생기면서 기존에 했던 컨텐츠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 하자 하다가 일단은 처음에는 MBTI라는 단어를 넣어봤었고 한국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사람들의 좀 이목을 좀
확 이끌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MBTI라는 성격과 나레이션을 했죠. 딱 그거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 인프피 그 시리즈부터. 그러면 이제 제일 잘 아는 나부터 만들자 해가지고 맨 처음 터졌던 영상이 인프피가 쇼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할 때 모습을 그냥 제가 촬영해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좋아하는 쇼핑몰이 몇 개 있어요. 평소에 들어간 쇼핑몰. 그래서 또 오랜만에 들어가 쇼핑몰을. 거기서 이제 신상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놔. 장바구니 일단 다 넣어놔요.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요.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안 사고 딴 걸 먼저 해. 그러다 까먹어. 다른 일을? 네. 그럼 까먹으면 못 사는 못 사요. 아. 그런 게 많아요. 그럼 품절되는 거 되게 많겠네. 맞아요. 못 사고.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살 웃긴 게 거라는 뭐냐면은 거 많겠다. 못 사는 경우도 많은데 길 가다가 예쁜 게 하나 있어. 비싸. 근데 진짜 예뻐. 그래서 사. 그거는 놓치면 끝이니까. 장바구니. 근데 그 금액이 있잖아. 그 금액이 한번 방어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담았네.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데 오프라인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아니면 좀 몇 개 있는데 그걸 담고 나서 계산대에 갔는데 그 직원이랑 나랑 눈이 마주쳐. 얼마가 있어. 거기 다시 빠꾸하기 싫은 거야. 거기 사는 거야. 거기. 그런 게 있네. 어. 또 직접 가면 또 맞아, 사람이 맞아. 있으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같은 MBTI를 가지신 분들도 나도 이렇다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쭉쭉 MBTI 같은 거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MBTI로 컨텐츠 만들기 어려운 MBTI도 있어요? 얘는 저는 뭔가 특성이 없어서 좀 만들기 애매하다. 일단 캐릭터를 만들 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제가 아는 성향의 사람을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은 MBTI가 다 N이에요. 다 N. S가 없어요. 그래서 NFP, NFJ, 인팁, 인티제, N과 관련된 성향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솔직히 막 S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안 하는 그래서 거. 막 그냥 검색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뭔가 제 친구들이 말해주고 제가 보고 느낀 게 진짜 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그냥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인프제 이런 거 만들 때 그 친구가 전화해요. 그래서 물어봐. 물어봐요? 물어봐. 실제로?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스토리 만드는데 이거 너가 하는 행동이야? 그 친구가 조언을 해줘.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 인티제도 몇 명 있어요. 제가 연락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대본을 보내. 이거 너가 실제로 한 말이야? 아니래. 그럼 이제 바꿔 단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게 몇 개 있어요. 대본이나 액션 짤 때 친구들 검색을 받는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냥 인터넷에 대충 이런 성향은 이렇게 말한대 뭐 이런 성향은 이렇게 행동한대 이런 식으로 찾아서 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검증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했던 행동들을 좀 차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하려면 S도 좀 만나긴 해야겠네요. 이제 딱 그렇게 단정 지어가서 하기에는 검증할 사람은 많이 없어요. 주변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기 어렵다. 나 INFP인데 안 이러는데 아니면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뭐 화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난 인티제인데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 보면 어때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 한 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를 전체로 일반화한 게 아니고 그냥 특징을 살려가지고 캐릭터를 만든 거지. 그 사람들 다 대변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되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댓글에 다음 소재? 그런 거 있어.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난 안 이러는데 하면서 다른 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이런 행동도 해요. 라고 이제 다른 행동을 제시를 해주거나 추천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차용해서 쓰죠. 다양한 거 있으면 별로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치, 무지성이니까. 하진 않지.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긴 하는구나. 댓글에서도 많이 하고. 댓글에서도 이제 거기서 가불농박이 이제 막 펼쳐져.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엄청 많아요.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본인은 이랬을 때 이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소스 차용하고.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네. 맞아요. 댓글이. 감사합니다. 확실히 공감성이라 그런지 자기 얘기를 많이 푸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MBTI 하면 MBTI 아는 사람들은 MBTI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하다필름님 거를 보면서
글쎄, 엄청 공감을 하긴 하는데 그걸 아예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뭐 공감을 하거나 재미있을 수 있게 하는 자기만의 뭐 노하우나 이런 게 있는지. 저 일단은 MBTI를 했던 거는 대중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으려고 이제 했던 거였고, 그리고 저는 다른 또 공감되는 이야기도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30대에 대한 이야기, 뭐 20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가끔씩 이제 개강 시즌 되면 대학생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긴 한데, 뭔가 저는 평평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입체적인 얘기를 좀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뭐 인프피 이렇고가 아니라 인프피에 하루를 보내주는데 그 하루에서 그 하는 행동들의 디테일, 정말 그 사람들만 아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연출적으로 녹이고 싶다. 와, 그럼 연기를 엄청 신경 쓰시겠다. 연출도 그렇고. 하나 뭐 손가락 하나라던가 뭔가 그 디테일한 포인트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단순히 있죠. INFP는 소심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상호작용할 때 그 약간 눈빛이라던가 그 사소한 디테일을 엄청 생각 많이 하겠어요. 인팁이와 책을 봐요. 근데 인팁도 어떤 책을 볼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랑 얘기보다는 뭐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 일부러 그런 책 들어가지고 보고 와, 디테일을 엄청. 좀 한번 챙겨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웃긴 게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 저거 보는데. 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진짜 뿌듯하겠다. 좀 재밌긴 나 해요. 저거까지 그러면은. 신경 썼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MBTI 콘텐츠가 되면서 생긴 문화라는 게 있던데 자기 유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유형을 자랑한다고. 아, 나 ENFJ 너무 좋아. 너도 ENFJ 되고 싶지? 약간 이런 사람도 있고. 누가 그래?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유형 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MBTI가 어떤 MBTI가 정답이다, 어떤 MBTI가 훨씬 더 좋다, 이 우월관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그냥 다른 거고, 그냥 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싶을 수는 있지만 하나의 MBTI 또는 하나의 성향만이 정답이다 라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페르소나. 그치.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은 인프피인데 나는 뭐 NTJ처럼 보이고 싶어. 그럴 때가 있긴 하겠지만은 본인 잘 있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그냥 한 부분일 뿐. 뭐 그게 또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뭐. 그쵸. 보여주고 싶을 수는 있지만 그걸 또 너무 부정하다 보면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약간 핑계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프피가 약속 안 나왔다고 안 섭섭해해야 되는 거네요. 뭐 걔는 그냥 걔 이른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인프피니까 약속 안 나와도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INFP니까 계획 못 세워. 너가 다 세워.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원래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계획을 맞아. 짤 수 있는 건데 그 정도가 다른 거겠지, 당연히. 그냥 자기 합리화해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나 지각 원래 해. 나 피니까. 이게 상응이 되지가 않는다고, 앞뒤가. 그쵸. 저도 약속 진짜 잘 지켜요, 약속 시간. 나 원래 그래라는 거는 그게 뭐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 관계, 궁합, 연애 이런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맞았던 MBTI 유형. 뭔가 친구랑 연인이랑 뭔가 이렇게 다 통합해서 좀 두루뭉실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저는 옛날에는 제가 보통 이제 집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상대가 막 이제 좀 활동적이고 저를 뭔가 좀 이끌었으면 좋겠고, 뭐 저 집에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끌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맞장구 쳐줬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뭐 MFP라던가 아니면 MFJ 그런 성향이 대체적으로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이랑 이제 연애를 한 번 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감정의 동료가 되면 같이 다들 감정의 동료가 돼가지고 힘들지. 쉽지가 않다. 좀 반대의 성향을 좀 만나보는 게 좀 어떨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면 ISTJP? 엄마가 ESFP, ISP. 아빠가 INTJ. 오. 완전 달라요. 두 분은 이제 그 연인들 보면은 극성향이 많거든요. 근데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잘 산다. 그렇다고 결혼을 한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MBT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MBTI로 성격 예측해보고, 저 사람 말투가 너무 논리적이다, TJ 냄새가 나는데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그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 사람 좀 논리적이니까 나도 이렇게 좀 대화를 해야겠다, 이 사람과.
약간 이 사람이 말이 조금 이제 없는 이유가 만약에 아이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다. 아 그러면 본인이 조금 내세우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그치.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 뭔가 좀 S 성향이다. 그러면 뭔가 좀 더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지. 그치. 주제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죠. 어. 예. 그리고 뭐 F인 친구한테는 조언보다는 뭐 공감을 먼저 해준다던가. 그런 참고용으로 좀 할 수 있겠지. 맞아, 맞아. MBTI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MBTI를 활용할 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맹신하는 거 좋진 않지만은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하는 건 난 좋다 생각해. 그게 사실 배려 같은 어. 거지. 근데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니까. MBTI 열풍 과연 계속될까? MBTI 열풍. 어떻게 생각하세요? TCI라는 또 다른 것도 있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빅5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은 구분짓기를 좋아한다. 혈액형과 같이 A, B, O, AB형, MBTI 16가지 그 다른 구분짓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MBTI 계속 쭉 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애매해. 다른 거는 뭐 빅5 이런 거는 나 어떤 사람이에요 하기에가 굉장히 애매해. 하나로 하나로. 말하기가 너무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맞아. 지금은 뭐 MBTI 그나 인프피야. 하면 이제 바로 인프피하면 알잖아. 딱 알잖아. 인식이 되는데 어. 나 막 위험 보상 욕구가 강하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고 이러면 말을 너무 부여 설명 너무 많이 해요. 2020년에 처음 그 급부상 했을 때 단순히 대화거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거의 5년, 6년 가까이 계속되는 거 보면 그냥 하나의 문화 코드로 정착이 되지 않았나. 거의 혈액형과 이제 맞먹는 혈액형은 이제 한물 같죠. 별자리. 혈액형 별자리 하면 이제 아재 취급받죠. 결국 자기 이해가 중요한 시대라서 그런지 이런 MBTI가 많이 자리 잡았는데 어떠세요? MBTI 지음문가로서 지음문가라서. 뿌듯하시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컨텐츠 만드실 건가요? 저는 근데 사람들의 캐릭터 계속 발굴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캐릭터를 이름으로 얘기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A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근데 MBTI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키워드를 빌려서 좀 캐릭터를 계속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데 MBTI는 이제 하나의 요소로 활용을 한다. 그죠? 아까 말했던 장르처럼 A라는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다 약간 이런 거 찍먹하듯이. 캐릭터 콘텐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얘기 재밌으셨어요? 오늘요? 재밌었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뭐 하실 한숨 건가요? 주무시다 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자겠습니다. 네, 좀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내일 또 만나요. 안녕.